안녕하세요. 날짜팔입니다. 2023년 8월 8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 중인 국산 단백질 보충제를 검사한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대상 제품은 분말형 8개, 음료용 8개, 총 16개 제품입니다. 16개 제품 중 한 제품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함량이 크게 차이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프로틴 WPI 초코, 제조사 국민프로틴,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읍 금강로 4길 35. 1회 60g 섭취 시 탄수화물이 제품 라벨 12g, 시험 결과 40g, 단백질이 제품 라벨 45g, 시험 결과 13g. 탄수화물은 제품에 표시된 것보다 3배 이상 높게 나왔고 단백질은 표시된 것의 3분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체의 표기 실수, 검사 환경의 차이에 의한 오차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해당 쇼핑몰에 이런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 성분 표시 실화인가요? 답변: 해당 제품은 작년 출고 상품이며 최근에 식약처에서 조사 중, 결과가 나오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남기겠다. 얼마 전 흑살 스님 채널에 용찬우 씨와 전정환 코치의 대화를 분석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원본 영상을 보려고 했는데 찾지를 못해서 흑살 스님이 두 분의 대화 내용을 정리한 영상만 확인했습니다. 용찬우 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2년 동안 단백질 보충제를 먹었는데 근육이 안 붙었다. 알고 보니 전부 탄수화물이었다. 이런 일이 외국에서 한 번 있었다. 미국에서 난리가 났었다. 제가 단백질 보충제에 관한 소식을 전부 아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인이 2년 동안 단백질 보충제를 먹었고 알고 보니 탄수화물이었고 소송을 했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짜 단백질 보충제, 함량 미달 단백질 보충제를 검색을 해보면 관련 기사들이 많습니다. 단백질 보충제의 값비싼 단백질 재료 대신 20분의 1 수준의 저렴한 탄수화물 재료인 말토덱스트린과 함수결정 포도당을 사용하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2016년 3월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사건의 전말을 요약하자면 한석희 수사관이 2년 동안 해당 국산 단백질 보충제를 먹으면서 운동을 했고 10kg 이상 살이 쪘다. 보건소에서 인바디 측정을 했는데 근육량이 아닌 체지방량이 늘었다. 인터넷 동호회 등에서 국산 단백질 보충제가 이상하다는 글이 넘쳐나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 그 결과 대구와 부산에서 함량미달 단백질 보충제를 제조 판매하던 업체 대표들을 입건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던 밑거국이라는 단어가 헬스 전문용어 대사전에 정식 등재됐습니다. 용찬우 씨의 발언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2년 동안 단백질 보충제를 먹었다. 근육이 안 붙었다. 알고 보니 탄수화물이었다. 방금 소개해드렸던 2016년도 사건과 일치하죠? 소송했다는 발언은 용찬우 씨가 본인의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살을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용찬우 씨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2016년도에 있었던 유명한 사건이죠. 2013년도에 제 블로그에서 국산 단백질 보충제의 단백질 함량 검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모금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신 덕분에 국산 단백질 보충제 1개를 구입했고 식약처에서 인정한 검사기관에 단백질 함량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제품에 표시된 것의 절반도 안 되는 단백질 함량. 제가 마지막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검사한 제품뿐만 아니라 검사하지 않은 제품들 중에서도 영양성분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업체들은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조 판매 중인 모든 제품들에 대해 식약처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 영양성분 검사를 의뢰해 주시고 제품의 정확한 영양 정보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성분표를 사장님 임의대로 작성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도 제품의 영양성분표에 변함이 없다면 그때 가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와 그 외 문제가 있는 다른 업체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16년도에 해당 업체는 적발이 됐고 뉴스에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문제를 일으켰던 업체들이 여기서 멈췄으면 좋았겠지만 그럴 리가 없죠. 제 블로그에서 경고한 지 약 7년이 지나도록 변함이 없어서 2020년도에는 직접 식약처에 신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고 후에 업체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취하한 내용, 적발이 됐지만 업체 사정을 감안해서 차마 공개하지 못한 내용, 영상 공개 후에 업체와 대화 등으로 인해 자진 삭제해준 경우, 귀찮아서 만들지 않은 영상, 그래서 영상으로 공개한 내용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신고했던 2020년도 약 6개월 동안 적발된 업체들이 납부한 과태료는 총 1억 원이 넘습니다. 영상으로 공개한 내용이 전부가 아닙니다. 국내 단백질 보충제 업체들이 소비자를 속이는 일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보충제 소비자들이 2016년도 사건을 특별히 크게 생각하는데 그런 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관행입니다. 그리고 보셨다시피 2016년에서 7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국내 단백질 보충제 업계에서 이런 일은 내년에도 있을 것이고 10년 뒤에도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도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확실한 업체와 제품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차례 이야기했듯이 이제는 귀찮아서 신고를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 커뮤니티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번에 뉴스에 나온 국민 프로틴 제품 관련 글을 이미 몇 달 전부터 수차례 올렸던 사실을 아실 겁니다. 국산 단백질 보충제 업계는 조금씩 아주 느린 속도로 정화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국내 업체가 재료를 속이거나 허위 과대 광고,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지만 소수의 국내 업체들은 정직하게 제품을 만들고 거짓 없는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충제는 무조건 외국산을 먹어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찾아보면 외국 보충제보다 퀄리티와 가성비가 좋은 국산 단백질 보충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 단백질 보충제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뉴스가 나오더라도 놀라지 말자. 소비자들이 몰라서 그렇지 늘상 있는 일이다. 문제 있는 국산 보충제 업체 제품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국산 보충제 업체 제품도 있다. 국산 보충제를 싸잡아 과시하지는 말자. 10년 내내 하는 이야기지만 저렴한 보충제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막연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렴한 국산 보충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못하는 스토리가 있다. 먹는 것만큼은 싼 게 좋다는 생각을 버리자. 알고 보면 안 먹느니만 못한 단백질 보충제가 많다. 웬만하면 보충제 먹지 말고 그 돈으로 밥을 잘 챙겨 먹자. 굳이 보충제를 먹겠다면 정직한 업체의 좋은 제품을 골라 먹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